남편의 제삿날을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생선 굽는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뒤섞여 오래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순자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상위에 반찬을 올리고 또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 지영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는 간단하게 드시죠? 내일부터 여행 가야 해서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행 가? 아, 말씀 안 드렸구나. 내일부터 민수 씨랑 유나랑 저랑 가족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민수는 괜히 기침을 한 번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지영은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만. 숟가락을 쥐고 있던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소리가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순자는 조용히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펼치자 거기에는 익숙한 글씨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유자란에는 또렷이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소유자 박순자. 챕터 1인내의 세월. 순자는 19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 이 집은 신발장도 없을 만큼 작았고 마당 대신 흙바닥이 전부인 단칸집이었지요. 빗물이 새는 천장을 대야로 받치며 밤새도록 손빨래를 하던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을 전전했고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 내일 아침은 김치찌개 좀 진하게 끓여봐 라고 말하곤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순자는 산후조리다운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얼른 입을 막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시아버지 눈치, 온 집안의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순자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대신 며느리를 모시고 시아버지 대신 손녀를 돌보는 삶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민수의 셔츠 다림질, 유나의 학원 준비물 챙기기, 지영의 야근하는 날에는 밤 11시까지 눈 비비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애는 어떻게 키웠을까 싶어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 지켜주시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 가족이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챕터 2 결정적 사건. 여행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유나의 방학이 다가오던 7월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리조트 홈페이지를 보며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어때요? 바다 보이고 조식도 나오고 수영장도 있다는데. 비싸네. 그래도 한 번쯤 가보자. 유나도 좋아하겠지.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들으며 설거지를 하던 순자의 입가에도 어느새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도시락 싸갈까? 혹시 손주 물놀이 하느라 정신없을까봐. 수건이랑 간식은 내가 챙겨줘야겠다. 그렇게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말리고 유나의 수영복도 손세탁해 널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방이 하나 둘 복도로 나올 때까지도 순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삿날 전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편히 쉬라는 말 뒤에 붙은 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시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지영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가족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면 내가 굳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겠구나. 챕터 3 비밀스러운 계획. 그날 밤 순자는 안방 서랍 속의 봉투를 꺼내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술에 취해 멋쩍게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생했잖아. 이 집은 이제 당신 거다. 나중에 애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집을 순자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괜히 이름만 바꿨네 싶었는데
그 종이가 지금 순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민수 가족이 여행을 떠난 뒤 집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용 자켓을 꺼내 입고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철 지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동네 부동산에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뭐 좀 알아보러 오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사장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르신, 이 단독주택 주인이 어르신이세요? 네, 얼마나 받으려면 될까요?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믿기지 않는 듯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훌쩍 올라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계약서 사인, 인감 도장, 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며느리와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챕터 4반전의 시작. 민수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집 앞 골목에는 낯선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새 주인입니다. 연락 주세요. 이게 뭐야? 무슨 새 주인? 지영은 황급히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바뀐 상태였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다그쳤습니다. 민수 씨 이거 뭐야? 농담이지? 전세 보증금 문제 있어. 나도 몰라 나한테 말한 적 없어. 그때 2층 베란다에서 낯선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혹시 이전 세입자분 되시나? 세입자라는 말에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요. 세입자는 무슨 이 집 우리 시댁집이에요. 그 등기부상 소유주 되시는 박순자 어르신께서 집을 매도하셨잖아요. 오늘부로 소유권 이전도 다 끝났고요. 세입자로 계약한 적은 없는데. 지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리는 채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낯선 도시의 소음이 배경으로 깔린 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집을 왜 팔았어? 말도 안 하고 우리 지금 집 앞이야. 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대사순자. 민수야, 어제까진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내가 가족 아니라면서. 챕터 5 통쾌한 일갈 클라이맥스. 며칠 뒤 순자는 민수와 지영을 작은 카페로 불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서 순자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들어오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집을 그냥 팔아버리시면 어떡해요? 순자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그 집 등기부 등본이야. 소유자 이름 읽어봐.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등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었어. 내 시아버지가 내 고생이 너무 미안해서 당신 이름으로 해두자고 한 집이야. 너희가 거기서 편하게 산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엄마, 그래도 우리한텐 한마디쯤 하셨어야죠. 우린 갈 곳도 없는데.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작고 여린 아이였던 그 얼굴이 어느새 자신보다 더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 대학 보내려고 내가 새벽마다 시장에서 일하던 거. 민수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도 난 가족이라서 했어. 근데 내 아내가 그러더라. 나는 가족 아니라고. 가족 아니라면서 왜 내 집에 살고 싶어 하니? 지영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그건 그냥 요즘 문화가 그렇다고. 세대 차이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 문화가 어떻든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야. 난 그 말 듣고 결심했어.
가족 아니라는데 내가 거기 왜 있어야 하나?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챕터 6 새로운 시작. 나레이션. 순자가 새로 얻은 집은 바다가 살짝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새로 칠한 흰 벽,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순자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말이 박힌 자리에는 조금씩 라는 새로운 문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에도 나가보고 글쓰기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 자기 이름으로 신청서를 쓰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보호자 성명 칸에 생전 처음 아무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늦게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남겨진 이야기와 교훈. 몇 달 뒤 하루는 우편함에 낯익은 손글씨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유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여행 갔다 와서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없어서 그때부터 매일 울었어요. 엄마가 나중에 울면서 그러는데 할머니는 우리 가족 맞아요. 제가 할머니 가족 해드릴게요. 편지 끝에는 서툰 그림으로 그린 작은 집 한 채와 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 그리고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와 지영이 전세방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가끔씩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고 서 있는 나이든 여성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 씨, 우리 나이 들면 유나한테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게 하자. 가족이 아니라고 그런 말은.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지금도 바다가 보이는 그 집에서 유나가 보내온 그림을 벽에 붙여두고 살고 있습니다. 무료 가정부였던 시어머니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집 주인이 되기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말만 하기 전에 정말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